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우입니다. 어제 우리 부천시에서 유출 밸브 교체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고 여기 계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잠시 추모의 시간을 몇 초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D 종합센터 이중 공사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무려 수십억 원이 낭비되었습니다. R&D 종합센터는 2024년 8월 준공되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2층부터 6층까지 실내 마감재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2025년 4월에야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철거 후 새롭게 꾸며진 공간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전 설치된 마감재는 결국 건설 폐기물로 전락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이로 인해 132톤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했고 철거 이전 투입된 공사비만 약 14억 원이 됩니다. 재정이 열악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예견된 실패라는 점입니다. 애초 창업 혁신 공간은 다른 장소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계획 변경으로 무산되었고 부천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R&D 종합센터 입주를 제안했습니다. 3번 사진 띄워주세요. 2023년 4월 이미 경과원의 입주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아직 마감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충분히 설계 변경을 통해 낭비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과원은 자체적으로 마감 공사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예정대로 마감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과원은 창업지원센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중 공사였고 결국 시민의 세금은 막대한 손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찍으세요. 같은 건물 9층부터 13층은 구조체 상태로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 6층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면 13억 원의 공사비와 132톤의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부서 간 소통 부재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 회피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이처럼 허투루 낭비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산 낭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부서 간 협의와 조율이 부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와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천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서 이러한 대규모 예산 낭비가 반복된다면 누가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사안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입니다. 지난 7월 17일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유아 어린이 축제 산책 콘서트에서 시민들에게 배포된 물품 상당수가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난 상태이거나 임박한 제품이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보시는 사진은 행사 전경 사진입니다.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랑교육복지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이날 약 400여 명의 시민에게 탄생 축하 꾸러미가 배포되었는데 이 안에는 젖병, 실리콘 젖병, 봉갈 젖꼭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보시면 그날 배포된 물품들을 참석하신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런데 배포된 제품들은 대부분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제조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미개봉 실리콘 제품의 사용 기한을 제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수 제품은 이미 사용 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은 이중 라벨을 붙여 있거나 제조일자부터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에 무는 제품을 이처럼 부주의하게 배포했다는 사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물품 검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부서가 제출한 검수 내역서입니다. 포장 상태와 제조 시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9년, 2021년 미기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검수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또한 이번 행사에서 후원된 물품은 총 5천여 개, 약 1억 3,900여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후원 구조를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위탁법인인 사랑교육복지재단이 업체에서 후원받아 다시 센터에 후원했습니다. 즉 주관과 후원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사랑교육복지재단이 이를 대신 발급했다면 결국 센터가 행사를 진행하고 같은 법인 관계의 재단이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주관과 후원이 같으니 누가 누구를 견제합니까? 이처럼 감독과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결국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수 단계에서 이미 유통기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묵인했고 주관과 후원까지 같은 법인 구조 속에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경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먼저 검수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동일법인이 주관한 후원을 겸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항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광장에서 유튜버 촬영, 방송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천역 남부광장이나 마루광장을 나가다 보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한결같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일부 유튜버와 BJ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방송으로 인한 소란과 불편입니다. 시민들 말씀 직접 들어보면 참 심각합니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욕설을 하며 방송을 하고 춤과 고성을 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광장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 한복판을 막아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 창작 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공공질서 침해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원을 넣어도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와서 구두로 주의를 주고 가면 잠깐 멈췄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시에 접수된 유튜버, BJ 관련 민원은 몇 건이나 되고 그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천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이 조례는 주로 행사, 집회, 전시와 같은 공식적 사용 신고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방송 문제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규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조례상으로 사용 신고 제한이나 취소, 준수사항 위반 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백이 생겼습니까? 공직자들에게 단속 권한이 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와 인력 배치의 문제입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광장의 질서와 안전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있지 않아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소한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공조 체계를 정식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광장 질서를 위한 공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께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책입니다. 아울러 저는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콘텐츠와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건전한 크리에이터들과 상생 협약을 맺어 일정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부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명확하게 제재하는 선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상인회 그리고 청소년 대표 등이 함께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장은 우리 부천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지금처럼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이 그 공간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언제든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